실은 제가 지난 5월 초 박 대통령 작가의 뜻을 받들어 평양에 갔다 왔습니다. 1972년 7월 4일 사람들은 경악했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그것은 한편의 드라마였다. 분단 27년 남과 북을 가로막았던 휴전선이 처음 열리고 사람들은 희망에 부풀었다. 통일은 이렇게 되는 것인가? 민족은 이렇게 하나 되는가? 그러나 그 희망은 채 1년을 넘기지 못하고 끝나고 만다. 유신자냐 남한의 박정희, 북의 세습체제 직전 북한의 김일성, 그들은 왜 만났을까? 1972년 7월 4일 그들의 생각은 어떤 것이었을까? (1972년 7월 4일) 비 내리는 광화문에서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남북 공동성명. 당시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 비밀리에 북한을 다녀와 통일을 위한 7개 항의 원칙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남북 공동성명.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같은 시각 똑같은 내용의 성명은 평양에서도 동시에 발표됐다. 남북 공동성명.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성명을 들으며 남북한 4천만 국민은 곧 통일이 될 듯한 기대에 부풀었다. 가져가야 한다는 공통된 염원을 안고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됐죠. 7.3 남북 공동성명 내용 그 자체는 뭐 흠잡을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일이 당장 되는 줄 알았어요. 야, 그렇게 통일하더니 막 통일이 이런 방법으로도 되는가? 이후락 씨가 그게 이북에 갔다는 거 살아서 돌아올까?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지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흥분했었겠어요. 그래요. 그러고 또 이산 가족 상봉한다니까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1971년 8월) 남북한 파견원 접촉으로 물꼬를 트기 시작한 남북대화. 남북 적십자사가 이산가족 찾기에 합의하고 9월달엔 남북 간 직통전화가 가설됐다. 하지만 남북 정상이 통일 원칙에 합의하다니. 성명이 발표된 후 대화는 급속도로 진전됐다. 남북은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사반세기 동안 쌓인 회포를 한껏 풀어놓았다. 곧 휴전선이 무너지고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는 희망적인 기대 위로 그동안 금기시되던 통일 논의가 만발했다. 하지만 부푼 기대 한편으론 막연한 의구심이 있었다. 통일이 정말 될까? 말은 희망은 가진다고 하지만 과연 그쪽에서 통일을 할까? 그냥 공동성명 발표 직전의 몇 년간 남북관계는 최악이었다. 비무장지대에선 교전이 끊이지 않았고 대형 사건들이 이어졌다. 1968년 1월 벽두에는 무장공비의 청와대 기습 사건이. 우리 31명 임무는 박정희 노아지 때 임무. 이틀 뒤엔 미 정부함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남한은 북미 간 협상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마치 휴전협정 때처럼. 그해 11월엔
울진 삼척지구에 180명의 무장공비가 침투해 20여 명의 경찰 민간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남과 북은 준전시 상태였다. 박정희 대통령의 대북한 성토는 그 어느 때보다도 수위가 높았다. 우리의 자제와 인내에도 한도가 있다는 것을 북한 김일성 괴뢰 집단들에게 엄숙히 경고를 해두고자 합니다. 적이 전쟁을 도모하려 하면 즉각적으로 우리는 반격을 할 그런 태세를 갖추면서 전국 각지에선 반공 골기 대회가 잇따랐다. 시킨 살인마 김일성을 우리는 규탄한다. 이제는 더 못 참겠다고 분연히 일어선 성난 시민들입니다. 시민과 북한 학생과 인민들 앞에 내 환갑잔치를 소홀히 한다. 이 얘기를 그 60년대 중반부터 매년 군부대 방문하는 데마다 해왔거든요. 그러면 기치를 높이 들었단 말이야. 남한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제국주의와 과감하게 싸우면 북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언제 미국으로부터 공격당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었다. 그래서 고지는 모조리다. 이 고사총, 고사포가 정말 천금의 숲으로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난 그 북한의 그 고사포, 고사총이 많은 줄 꿈에도 몰랐어요. 미국 대통령이 그때 존슨이 될 때 존슨이가 새벽 2시에 깨어나갖고서 원산을 폭격하라. 뭐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남북한이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에서 갑작스레 대화의 장으로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기밀 해제된 미 국무성의 비밀 문서들은 당시의 정황을 짐작하게 한다. 주한 미 대사관이 미 국무부에 보낸 남북대화의 중간평가라는 제하의 문서에 따르면 남북대화는 미국의 성공적인 대한반도 정책의 결과이며 미국이 남북대화의 성사를 위해 모종의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북 정상의 대결단으로 비추어졌던 남북대화는 기실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산물이었던 것일까? 당시 이 문서 작성에 관여했던 주한 미 대사관의 정무참사관 오도노유는 그 사실을 부정했다. President Park, when he undertook the initiative, did it without involving us. Meaning the initial stages were secret, conducted by Ihurak and the Korean CIA, and we were not involved. Later we were briefed as it progressed, but its genesis was.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7.4 공동성명이 발표되기 훨씬 이전부터 남북 대화를 논의하고 있었다. 긴장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것은 1968년 푸에블로 사건 때부터였습니다. 푸에블로 사건을 겪으면서 한국이 제2의 베트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관리 내부에는 한국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논의들이 있었고 1969년 1월 미 대통령 닉슨은 새로운 동아시아 정책을 발표한다. This honor now beckons America. Title of peacemaker.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가 책임진다. 이른바 닉슨 독트린이다. 닉슨 독트린은 미국의 베트남 탈출 전략이었다. 수렁처럼 빠져드는 베트남 전쟁에서 하루빨리 명예로운 퇴진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닉슨 독트린과 더불어 세계는 해빙 무드에 젖어든다. 이른바 핑퐁 외교. 71년 7월 미국의 키신저 국무장관이 극비리에 중국을 방문하고 72년 2월에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열렸다. 죽의 장막 뒤에 가려졌던 중국이 문을 열었고 미중 관계는 급속도로 개선됐다. 당시 미국이 중국과 관계 개선에 나선 거는